90%의 남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내가 건네는 달콤한 입맞춤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당신은 과연 예외일까요? 만약 지금 당신의 아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싱가포르 출장을 떠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비즈니스를 위한 비행일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배신의 시작일지 단 2분 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거짓말로 포장된 3년차 부부의 평온함이 어떻게 한순간에 처참한 균열로 변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배우자의 사소한 행동들을 결코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준노는 차가운 현관문 앞에 서서 아내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훨씬 들뜬 표정으로 캐리어를 챙기며 싱가포르 출장 잘 다녀올게, 여보. 일주일만 참아줘라고 말하며 준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5초의 순간 준노는 수진의 눈동자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불길한 흔들림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를 앞둔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의 탑 아래에서 무언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당신을 피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진실의 입구일지 모르니까요. 사실 준노와 수진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을 사는 안정적인 부부였습니다. 둘 다 30대 중반의 탄탄한 직장인이고 자녀는 없었지만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며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소한 행복을 즐겼죠. 특히 중견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수진의 모습은 준노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출장이 잦은 직업 특성상 그녀가 짐을 싸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수진의 옷차림은 평소의 비즈니스 캐주얼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가방 틈새로 살짝 보인 화려한 원피스와 평소보다 짙은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억제되지 않는 설렘이 준노의 가슴 속에서 이유 없는 불길함을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 왜 저렇게 화려한 옷이 필요했을까요? 준노는 묻고 싶었지만 자신의 신뢰가 무너질까 두려워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쌓아온 시간만큼이나 견고해 보였지만 돌이켜보면 균열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수진은 퇴근 후 휴대폰을 볼 때 화면을 준노 쪽으로 보이지 않게 교묘히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전에는 카톡 알림이 와도 자연스럽게 대화 내용을 공유하던 그녀가 이제는 알림이 울리자마자 재빠르게 확인하고 내용을 지우거나 진동 모드로 바꿔놓곤 했죠. 준노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저 회사 과장님이야 라고 짧게 대답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경계심은 준노의 무의식 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빠서 그렇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뼈저린 후회로 다가옵니다. 남들은 과도한 의심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가 두터울수록 배신의 전조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준노는 문을 닫고 나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부부로서 나누는 마지막 포옹이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알리바이와 정교한 거짓말 속에서도 진실은 언제나 남편의 직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앞에 그 꼬리를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수진이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질수록 준노의 마음속 평온함은 싸늘한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위화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호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봅시다. 이제 준노는 거실 한복판에 홀로 남아 아내가 떠나며 남긴 이 차가운 위화감의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 자신의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진이 미처 챙기지 못한 거실 구석에 놓인 그녀의 보조 배터리와 그 옆에 남겨진 의문의 영수증 조각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과연 어떤 지옥문을 열게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도 준노처럼 송두리째 흔들릴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이어질 소름 끼치는 추적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안의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 준노와 함께 아내의 클라우드 속에 숨겨진 금기된 기록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진이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질수록 준노의 마음속 평온함은 싸늘한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뒤편 수진의 진짜 하루는 이제 막 화려하게 개막하고 있었죠. 택시에 몸을 실은 수진은 남편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확신하자마자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두 번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숙련된 솜씨로 비밀번호를 풀었고 화면에는 기다렸다는 듯 민석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릴게. 보고 싶어. 수진의 입가에는 준노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금지된 욕망이 서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부부의 신뢰는 이 짧은 텍스트 한 줄에 의해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보며 준노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해외 출장, 중요한 프로젝트, 독점 미팅 일정표. 이 모든 것은 사실 6개월 전 민석을 만나면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이중 생활의 정점이었습니다. 민석은 수진의 회사가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유부남 팀장이었습니다. 업무 미팅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가정에서 느끼지 못한 묘한 자극에 이끌렸고 그 끌림은 금세 선을 넘는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준노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회사 공문을 만들었고 실제로는 회사에 연차 휴가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민석 역시 아내에게 해외 출장이라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남기고 집을 나왔죠. 인천공항 J터미널 출국장 근처 카페에서 민석을 발견한 수진은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녀처럼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진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민석의 손은 자연스럽게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수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순간 그들에게 서울에 남겨진 배우자들의 존재는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준노 씨는 의심 안 해? 민석이 귓속말로 묻자 수진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회사 일밖에 모르는 줄 알아. 바보같이 배웅까지 해주더라니까. 수진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대신 남편을 속였다는 승리감과 대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나란히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좌석 배치는 이미 각자 따로 예약했지만 실제로는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체크인 과정에서 치밀하게 조정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 안 좁은 좌석에 밀착해 앉은 두 사람은 이륙을 기다리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진은 준노에게 업무 서류와 노트북이 들어있다고 했던 자신의 커다란 샘소나이트 캐리어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 대신 민석과 해변에서 입을 화려한 비키니, 수영복, 그리고 두 사람만의 커플 팔찌와 선글라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노가 짐 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떠올라 수진은 민석의 팔을 꼬집으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은 비행기 조명이 어두워진 틈을 타 수진의 어깨를 감싸고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수진은 거부하기는커녕 그의 가슴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6개월 전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시작된 첫 만남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단순한 업무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잦은 야근과 술자리 끝에 호텔 복도에서 처음 입을 맞췄던 그날의 긴장감,
수지는 그 자극적인 기억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정말 우리 둘뿐이야. 아무도 방해 못해. 민석의 확신에 찬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범죄가 없듯 완벽한 거짓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준노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남긴 작은 흔적들이 어떻게 거대한 증거가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민석은 비행기 이륙 전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이거 꼭 간직하자. 민석의 말에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훗날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전에는 없던 해외 출장을 핑계로 들뜬 모습을 보인다면, 혹은 평소에 쓰지도 않던 화려한 옷들을 짐가방 깊숙이 숨기고 있다면, 수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준노가 거실에서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을 열어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달콤한 덫에 걸린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클라우드, 블랙박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기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지는 기내식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민석과 건배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기내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간, 준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진의 보조 배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떨어진 작은 영수증 조각. 그것은 싱가포르 항공권 결제 내역이 아닌 서울 도심의 한 호텔 로비 라운지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진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보다 며칠 앞선 날짜였죠. 준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 아내의 추악한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가로지르는 동안 수지는 민석의 손을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영원한 자유를 꿈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그녀가 맞이할 것은 따뜻한 싱가포르의 햇살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시선과 무너져 내린 자신의 인생일 것입니다. 수진의 이중 생활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수상한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위험한 선택을 앞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직면한 신뢰의 붕괴,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진실을 폭로하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의 휴대폰을 검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완벽한 평온함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는 의미입니다. 수진이 구름 위에서 행복에 젖어 있는 바로 이 순간, 준노는 노트북을 켜고 아내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파일함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증거들, 해변에서의 키스, 호텔 침대에서의 셀카, 그리고 수진이 업무 미팅이라고 속였던 시간의 모든 기록들. 준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자신의 드라이브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기록이자 배신당한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수진의 비행기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알리바이는 준노의 치밀한 추적 앞에 이미 종이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준노가 어떻게 이 방대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진과 민석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지, 그 소름 돋는 심판의 과정이 펼쳐집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여러분도 준노와 함께 이 추악한 연극의 결말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 파괴되는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기억은 조작될 수 있어도 기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진이 구름 위에서 달콤한 샴페인을 마시며 민석과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그 시각, 서울의 거실에 홀로 남겨진 준노는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디지털 추적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준노가 향한 곳은 거실 구석에 놓인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는 수진과 공유하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수진은 치밀하게도 모든 사진을 삭제했지만 그녀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의 휴지통 기능이었죠. 삭제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데이터들은 여전히 그곳에 숨죽인 채 진실을 말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노의 떨리는 손가락이 복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모니터 화면 가득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배경으로 수진이 낯선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준노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수진이 업무 미팅에서 만난다고 했던 민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고 때로는 호텔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다정한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업무 서류가 들어있다던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화려한 비키니였고 그녀의 미소는 남편인 준노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노골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이터 복구가 완료될수록 준노의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준노는 외투를 걸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평소 출퇴근에 사용하던 차 안에는 1년 전 준노가 직접 달아준 고성능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주차 중에도 작은 움직임까지 감지해 녹화하는 그 장치는 수진의 은밀한 행적을 고스란히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준노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다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목록을 훑어보던 그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이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던 날, 혹은 회식에 있어 외박하겠다던 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화면 속 수진의 차는 회사가 아닌 서울 근교의 낯선 모텔 주차장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수석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의 그 남자, 민석이었습니다. 준노는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남자의 얼굴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30 중반의 정장 차림, 깔끔한 외모의 남자는 수진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모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준노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블랙박스의 빨간 녹화등 아래에서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짜별 동선을 분석하며 수진의 외도가 일회성이 아닌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치밀한 배신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준노는 더욱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오디오 파일에는 두 사람의 적나라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노 씨한테는 뭐라고 했어? 민석의 물음에 수진은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외 출장 간다고 했지 뭐. 어차피 의심 같은 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수진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준노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아내의 열정이, 자신이 무한히 신뢰했던 그녀의 성실함이 사실은 이 추악한 연극을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출장이나 야근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고 있나요? 그리고 그 대답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완벽하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진은 준노에게 공유한 가짜 일정표에 호텔 이름과 미팅 시간까지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블랙박스 속 동선은 그 일정표와 단 1분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민석과 모텔로 향하기 전 항상 근처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들러 함께 먹을 간식과 와인을 샀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장을 보러 나온 평범한 주부였지만 목적지는 가정이 아닌 불륜의 장소였습니다. 마지막 확인 사살이 필요했습니다. 준노는 심호흡을 하며 아내 수진이 다닌다는 중견기업의 해외 영업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진 대리 가족인데요. 지난주 싱가포르 출장 건으로 급히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잠시 후 연결된 팀 과장의 목소리는 의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대리님이요? 김 대리님은 지난주에 개인 연차를 내셨는데요. 이번 달에는 팀 전체적으로 해외 출장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준노는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조용히 수긍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00%의 거짓말. 아내가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출장 공문과 항공권 예약 확인서는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유책 사유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준노는 차가운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복구한 사진들과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회사 측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 준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따뜻한 태양 아래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수지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들이 이미 그녀의 안온한 삶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준노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바로 수진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수진은 출장을 떠나기 전 준노의 카드가 아닌 자신의 비상금 카드로 면세점에서 남성용 명품 지갑을 결제했습니다. 준노의 생일은 한참 남았고 그는 그런 고가의 지갑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선물은 함께 싱가포르로 떠난 상간남 민석을 위한 것이었죠. 준노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벌어다 준 돈이 섞인 가게 경제 속에서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의 뒤통수를 치며 다른 남자의 환심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름 돋는 배신의 현장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가 평소와 다른 패턴의 연락을 하거나 클라우드 계정을 갑자기 잠그지는 않았나요? 디지털 기기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가 숨기고 싶은 가장 추악한 진실을 가장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준노가 발견한 이 결정적 증거들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꿀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일주일간의 가짜 낙원을 마치고 돌아올 수진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준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노처럼 차갑게 증거를 수집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심판은 반드시 기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준노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수진과 민석이 찍은 사진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중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만 추려 편집했고 회사 과장과의 통화 녹취록도 문서화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개되는 순간 수진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와 사회적 지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준노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싱가포르 여행은 즐겁니? 돌아오면 내가 상상도 못할 환영 파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음 부분에서는 준노가 준비한 차가운 복수와 금요일 밤에 숨막히는 대면 과정이 펼쳐집니다.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의 끝을 확인하고 싶다면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하시고 준노의 마지막 선택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뢰는 안녕하신가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배신에 대처하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키우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순간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립니다. 일주일간의 가짜 출장을 마치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여보, 나왔어. 보고 싶었지?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싱가포르 면세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여행의 즐거움이 남긴 듯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준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지는 준노에게 다가와 포옹하려 했지만 준노는 차갑게 몸을 피하며 식탁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일단 좀 앉지. 차 한 잔 내왔어. 준노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출장 다녀온 사람한테 너무 차가운 거 아냐? 이거 봐. 당신 주려고 산 지갑이야. 그녀가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만 준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리모컨을 들어 거실의 대형 TV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나타난 것은 수진이 민석과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배경으로 찍은 다정한 셀카들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쇼핑백을 잡고 있던 손에는 힘이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준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고 담담한 어조로 준비된 사실들을 하나씩 읊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협력업체 팀장이지? 아이도 하나 있다더군. 너희가 6개월 전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난주 싱가포르 여행까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니? 준노가 리모컨을 누르자 이번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수진의 차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민석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야근한다고 했던 날, 회식이라고 했던 날, 넌 이 남자랑 그곳에 있었어. 이 영상들 날짜랑 네 카드 명세서 날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더라. 수지는 무너져 내리듯 식탁 아래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비굴한 애원과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준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살려달라고? 넌 내 신뢰를 난도질하는 동안 내가 느꼈을 고통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니? 내가 싱가포르에서 그 남자랑 웃고 떠드는 동안 난 여기서 내가 삭제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복구하고 있었다. 준노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혼합의서와 상간남 위자료 청구서였습니다. 도장 찍어. 재산 분할은 이미 변호사랑 상담 끝났고 내 유책 사유가 명백해서 넌 몸만 나가게 될 거야. 수지는 울면서 서류를 붙잡았지만 준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만 이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민석 씨 아내분한테도 이 모든 자료를 전송했어. 아마 지금쯤 그 집도 지옥이 되어 있겠지. 수지는 경악한 눈으로 준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준노는 처음으로 피고스며 대답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야. 넌 내가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디지털 흔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준노는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쇼핑백 안에는 민석의 아내에게 보내진 것과 똑같은 풍경의 사진들이 증거라는 이름으로 담겨 있었죠. 준노는 수진이 내뱉는 모든 변명을 차단했습니다.
외로웠다느니 실수였다느니 하는 뻔한 소리는 하지 마. 넌 일주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그 표정,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지. 준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허무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준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우리 3년 동안 좋았잖아.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제발. 하지만 준노는 가차없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 부모님? 네가 그 남자랑 호텔방에서 와인 마실 때 우리 부모님 걱정 단 1초라도 했어. 넌 내 욕망에 눈이 멀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한 거야. 준노는 이미 모든 감정적 정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수진이 어떤 눈물을 흘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노는 휴대폰을 켜서 민석에게 온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민석의 아내가 준노에게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덕분에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준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도 이제 끝이야. 직장에서도 매장당할 거고 그 집 아이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겠지. 이게 네가 저지른 일의 결과야. 수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완벽한 탈출이 사실은 자신을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나요? 불륜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잠시일 뿐이지만 그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됩니다. 준노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신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냉정해지십시오. 수진처럼 뻔뻔하게 선물을 건네며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눈물보다 차가운 서류 한 장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준노는 짐 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네가 산 지갑이랑 면세품들 챙겨서 그 남자한테나 가버려. 아니, 그 남자도 이제 널 돌볼 여유는 없을 테지만. 수지는 맨발로 복도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시간 만에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준노는 현관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했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전의 불안한 침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준노는 아내의 배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그녀를 타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가운 거절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유일한 길일 때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잊지 마세요. 준노는 이제 수진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따뜻해야 할 부부의 공간이 순식간에 법정보다 서늘한 심판의 장소로 변해버린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3년은 이 서류 뭉치와 함께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준노의 등 뒤로 모든 것을 잃은 수진의 절규가 메아리 칠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과연 이 무거운 침묵 뒤에 남겨진 이들의 삶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배신의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수진과 민석이 사회적으로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법정의 선고가 내려진 3개월 후, 한때 완벽한 알리바이로 세상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수진과 민석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원은 수진의 명백한 외도와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준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지는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징계 해고를 당하며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져 재취업은 불가능해졌고 화려했던 싱가포르의 기억은 이제 좁고 차가운 고시원 방 한 칸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는 비참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민석 역시 6천만 원의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권 박탈이라는 인과응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의 달콤한 유혹이 평생의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낡은 구직 신문을 들고 길을 걷던 수지는 우연히 거리에서 민석과 마주쳤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손을 맞잡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의 민석과 초라한 행색의 수지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꿈꿨던 그들만의 낙원은 이미 산산조각난 모래성이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쾌락 뒤에 남은 것은 오직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의 무게뿐이었습니다. 반면 준노는 자신의 상처를 묵묵히 치유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마주한 이후 그는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주말이면 산을 오르고 목공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배신감에 몸서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노에게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가짜 신뢰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삶을 찾게 해준 아픈 예방주사와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신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한순간의 짜릿한 쾌락은 인생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력한 독을 품고 있습니다. 수진과 민석이 남긴 디지털 흔적들은 결국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신뢰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당신도 지키지 못할 모래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배신의 대가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견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선택을 시작하십시오.